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때 발표를 하지 않은 거죠. 안 했다 하는 게 이제 근래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드의 참여가 사드가 포대가 만들어지고 했어도 그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공약 사항에 그 사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게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한국전파진흥협회라든지 또는 국방부 그다음에 뭐 전파 기지에 관련된 뭐 핸드폰 그 종사하는 그 기술자 전부 다 공평하게 그 기술자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환경 영향 평가를 거기 뭐 토양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대기에 분포되는 여러 가지 그 분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파 이런 것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일 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발표 내용도 제가 한번 그 살펴봤습니다. 예. 이 사드에 있어서 인체 이 전자파가 그 피해가 없느냐? 그 피해가 없는 기준은 보통 평방미터당 10와트면은 아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10와트. 그런데 성주의 환경 영향 평가를 봐보니까 이 인체에 무해한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530분의 1 기준. 그러니까 그 평방미터 제곱에 10와트가 인체에 있어서 무해한 기준인데 이것보다도 굉장히 옅은 530분의 1 수준. 이거를 퍼센트로 하면 0.289% 그리고 평방미터당 와트로 표시하면은 10와트면은 피해가 전혀 없는데 이거보다 너무너무 적은 0.018870 평방미터당 와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휴대전화국 기지국보다도 전자파가 적다는 거죠.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환경평가냐? 이거 환경영향평가 20일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4년 전에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환경부를 통해서 이 내용도 발표를 해야만 됩니다. 그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때는 발표를 안 했습니까? 지금 정부라도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을 발표를 해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였었을 때 다 평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치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발표를 했어야지. 했어야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 조사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러면요. 그리고 그 자료도 지금도 있을 것 아니겠어? 있다고 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지금 정부라도 예. 그것을 빨리 밝혀줘야죠.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어렵게 농사진 그 과일을 우리가 맘 놓고 못 먹게 만드는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모든 사업은 환경평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 문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때 보면은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그 표창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안 했습니다만은 뭐 손혜원 의원. 막 그 모자 예. 벗고가지고 모자 머리에 모자 쓰고 빨간 모자 쓰고 해가지고 그 가수 누구죠 교수님 인순이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가수 뭐 외로운 뭐 밤이면 그 외국인 외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죠. 인순이라고 하는 한국 가수. 한국 가수인데 네. 외로운 밤이면 외국인 뭐 나는 뭐 싫어 뭐 이렇게 누군지 이해가 돼. 예, 그 분의 그 가사를 갖다 고쳐가지고 뭐 외로운 밤에 나는 뭐 사드가 싫어 뭐 내 몸이 전자파에 튀기는 것 같아 해가지고 탬버린 치고 그 완전히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난리를. 그거 치면서 그 영상이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그 5-6명인가 예? 그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를 문재인 정부 때도 발표 못했던 이유는 만약에 사드가 야, 인체에 이건 정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발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은 저기 북한에 사정하면서 우리 그 전쟁 안 한다고 합시다. 소위 얘기한 종전선언. 그냥 종전선언 그냥 사정 매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발 좀 북한이 종전선언 말이라도 좀 선언하게 해달라고 중국 옆에 쉽게 바지끄랭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듯이 완전히 그 친중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 사드를 갖다가 특히 중국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포대가 만들어지니까 중국이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중국이. 거기다가 사드를 배치하면은 우리 그 안방까지 이게 한 3,000km를 갖다가 관측을 한다고 합니다. 사드가. 그러니까 X밴드를 해가지고 둥글둥글 이렇게 돌아가면은 중국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다 틀릴 수가 있다. 우리 앞마당에.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 쥐들 앞마당입니까? 우리 마당이지. 그거 아주 나쁜 그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항의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발표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누가 얘기해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하지 않습니까? 아주 하는 거는 인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하는 건 내가 하겠다. 비정상 정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표를 지금 그때 뭐 외로운 밤이면 나는 사드가 싫어. 사드 전자파 내 몸을 튀기는 것 같아. 막 하면서 2016년에 뭐 난리 그런 생떼 같은 난리를 친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이거를 갖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게 이거를 못 믿는다는 거죠. 지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치는 정치지 인문학이지 과학은 이과인데 어떻게 인문학 정치가 이과 과학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역시 보면은 교수님 그 광우병 파독도 기억하십니까? 광우병 기억하죠. 그게 2008년도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 벌써 그렇게 됐나? 그렇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그 파동 났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슨 미국 쇠고기 먹으면은 그때 다녔던 말들이 시중의 말들이 뇌가 구멍이 난다. 빵꾸가 난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구멍 난 사람 보고된 적도 없고 아니 그거를 뇌가 빵꾸 났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도 괌 그다음에 본토 그다음 공항마다 다 있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드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고 보도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를 갖다 믿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이게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 케이블 방송인가 거기에 그 보도된 내용을 한번 봐보니까요. 그 민주당 그 누구죠? 우이성권 의원인가?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그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30개월 이상 된 그 미국산 소를 먹고 수십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엊그저께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보고 바로 또 그건 정치적인 논리잖아요. 직접 팩트 확인해 봤어? 해가지고 확인한 사람이 교수님이 근무했던 그 대학교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알아봤는데 단국대학교 의과대 서민 교수님이 아주 유머도 많고 그분이 우이성권 의원의 말을 저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광우병 환자가 지금까지 발생된 환자가 200명인데 수십만 명? 크크. 저런 거짓말 태연히 하는 우이성권 의원 민주당에 딱 맞는 인재가 확실해. 크크. 우이성권 의원 대체 무슨 데이터 갖다 줘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이성권 의원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떤 사실도 일단 내질러 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교수님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장마철에는 우리 몸에 좋은 그 느타리 버섯이나 그 뭡니까 그 참나무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이나 이런 게 자라는 게 아니라 장마지고 습하다 보면은 색은 빨간데 모습은 아주 엄청나게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독버섯이에요. 그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거짓말, 괴담을 질러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저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괴담을 믿는 사람이. 시골에 어떤 사는 분이 그 서울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남대문 가니까 대문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 서울 안 간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남대문도 대문인데 대문에 문턱이 어떻게 없어 하면서 그냥 그 안 가본 사람들 몇 사람이 그냥 괴담식으로 우기니까 아이고 그래요 있다고 해 이렇게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주 참외가 2016년도에 그 난리를 피웠을 때 성주 참외가 그때 16만 톤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18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주 참외 2만 톤이 늘었네. 더 늘었습니다. 그게 뭐 참외가 뭐 썩었습니까? 그리고 성주 참외가 그때 2016년도에는 그 소득이 한 4천억 성주군 소득이 성주 참외 농가. 근데 지금은 지난해 말 그 기준을 봐보니까 5,534억 원입니다.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괴담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뭔가 그 장마철에 피어나는 독버섯처럼 그냥 일단은 질러만 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정말 괴담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은 정치는 정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한테 불안을 주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이거는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내가 모르고 잘못 알고 한 얘기인데 여기서 사과하겠다. 그러고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 있을 때도 그때도 그 난리를 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일부 사람들 보면 아직도 소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그 말을 아직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 토양 속에서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생물 보면 아메바 집신벌레가 있는데 이게 물속에서 살아갈 때 보면은 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생명체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아닌 건 아니다. 지금 흔히 또 괴담, 후쿠시마 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어제 그 해병대 서산 태안 그 해병대 부사관 친목회 모임, 태안 그 서부시장 거기에서 저도 회도 먹고 낙지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사장님 얘기가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왜 큽니까?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가 무슨 한국에 들어오면은 무슨 핵에 전자 뭐에 감염되느니 아니 그러면 중국에 핵 원전이 쉬운 몇 개가 있는데 쉬운 5개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더 많은 세심이 나오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이 서해안 일대 그동안 감염된 거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 강릉에도 가고 강릉에 가서 어민들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상 가서 보면은 정부를 비판하고 후쿠시마 그거를 인질로 삼고 어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불매 운동을 사실상 조장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단호하게 국민들이 야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이유를 교수님 아십니까? 왜 그러는지?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준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로 지금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보좌관도 지금 그 해당되는 사람들 저기 구속 그 직전에 와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봉투 문제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지금 젊은 20대 30대가 공허함에 지쳐서 쓰러진 그 코인 문제로 그 국민들이 난리인데 이게 후쿠시마 이게 오염수 이거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수산업계가 횟집이 자영업자가 죽든 말든 돈 봉투 코인을 덮으려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이 괴담을 퍼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이 괴담을 지금 전설의 고향 시대도 아닌데 지금 TV 전설의 고향도 지금 방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단을 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김 의원님이 최전방에 가서 목숨을 내고 전방을 지켜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향 충청도에 내려와서 내 고향의 이선 도의원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당신 도지사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맞아. 옳고 그름을 O와 X를 구분해 줘가면서 의원 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주변 그 지인들한테 들었거든요. 그 용감성이 역시 그 대한민국 군대 중에 귀신을 잡는 군대 해병대까지 이제 나오셨고 또 그런 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몸에 뱄고 얻어진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지방의회 활동도 하셨구나. 또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알게 됐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그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정치인들은 왜 자기가 실언했거나 모르고 얘기했거나 잘못 얘기한 것들을 주워 담지 못하고 용서해달라,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할 줄 모를까요? 혹시 우리 김 의원님도 충남 도의원 8년을 하셔가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잘했다고 밀고 간 적 있어요? 저는 원래 그 소신이 제가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지만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직 충남 도민을 위하여 그것을 꼭 해병대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도민이 나를 선택해 줬지 물론 당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국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권한으로서 당이 나에게 공천을 준 것이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 도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도지사가 인기 위주, 포퓰리즘의 그 정치를 할 때도 그 항상 그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빈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있어서 그 빈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 발언할 때는 발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가 있다. 그런 그 주장을 항상 저는 마음속에 담았고 그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괴담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계속 가기 위해서 내가 도민을 위해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아닌 것은 아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굳세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도민만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간다 하는데 거기에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도지사니까 앞으로 대권의 뜻을 한번 가져봐야지. 내가 국회의원인데 앞으로 무엇을 더 해봐야지. 다음에 공천을 더 받아봐야지. 이러한 잡생각이 들어가는 한 또 옆에서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그 이기붕을 따르고 또 이기붕의 양아들 문제가 있어서 양아들이 지방에 뜨면은 아주 관료들이 그 양아들이 아닌데도 사기도 당하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뭐냐면은 그 아첨, 그 다음에 아부 떨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째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부를 떠는 참모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옛날에도 그 명성군의 그 모습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꼭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사람 암행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암행을 통해서 그 일반 백성의 옷을 입고 가지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런 임금이 성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가면은 그 자리에 파묻혀서 살면은 거기서 헤어나다가 장글 속에 그 늪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헤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드라고 하는 그 병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드의 재원이나 어떤 그 성능이나 그게 그 뭘 담당하는 병기인지 그건 전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알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들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려도 이게 이제 그 성주 위치쯤 대한민국의 지도를 봤었을 때 성주쯤에 가 있어야 되는 이유 이제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게 됐고 또 이 뉴스를 통해서도 좀 알게 되어 있었고 중국이 왜 이 사드라는 무기가 뭐 북이든 뭐 중국이든 그들이 이제 그 쐈었을 때 자기네 무기를 쐈었을 때 이쪽에서 그 사드를 통해 가지고 제어하는 것도 뭐 그들이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그 사드라고 하는 그 병기가 그 무기가 북한이나 중국을 다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고고도 요격 미사일.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상에서 가까운 데서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공중으로 20km, 심지어는 그 2000km 우위 고고도에서 그 미사일을 박살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오기 전에 바로 아주 정밀하게 탐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미군과 더불어서 우리 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그 이유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왜 중국에 왜 눈치를 보느냐 그 말이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그 안전장치가 이 사드인데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교수님 데모할 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 195개 단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직업적으로 하더만. 예, 직업적으로. 그 뭐 세월호 또 어디야 그 천안함 어디 가면은 아주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의 전업이에요. 그 195개 단체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들이 저는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중국에 너희가 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했는데 너희가 왜 반대하느냐. 이런 195개 단체가 중국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중국한테 이런 거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우리 그 내정 간섭 하지 말고 북한의 핵무기를 너희 중국이 얘기하면 북한이 말도 잘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드 포대를 운영을 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중국이 북한의 압력을 좀 넣어라. 이런 데모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사드 배치를 갖다가 반대하는 그거는 중국이 좋아하는 것이요? 북한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성주의 그 골프장이 그게 롯데에서 예. 운영하던 골프장이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경영하던 골프장을 사드 배치할 수 있는 군부대로 넘겨줬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뭐 롯데가 운영하는 그 불매운동 상업 시설 또 상품 이걸 그 불매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들어간 롯데를 포함해서 신세계 이마트도 그렇고 거의 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때 이마트도 네.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애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중화라고 하는 거 모든 세계의 중심은 중국으로 향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이 그 삼국지 그 시절에 한나라를 만든 이후로 그 중화민족이라는 한족이 만들어진 이후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중국의 변방의 한 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한 민족으로. 그래서 동북아 공정을 통해서 그 우리 민족도 중국의 한 일부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그 문화와 그 역사를 가지고 온 그 이 시점에 정말 어렵게 롯데라든지 그 이마트라든지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업체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십조 원의 그 피해를 보면서 그 해외 전진기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그 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익에 우리가 오염에 처하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무리들이 저는 이 사드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뭔가 먹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사는 재미가 있어야 장사를 하거든요. 망하는데 장사할 리는 없거든요. 지금 그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또 손혜원 의원도 이런 그 환경 영향 평가에 있어서 핸드폰보다도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도 그 돈가스 데펴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핸드폰 통화해서도 안 되죠. 핸드폰보다도 더 미치지 못하는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나왔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난 옛날에 머리가 썩었고 죽었어야 돼요. 하도 많이 해서. 핸드폰보다도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저희는 그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그 삶의 그 생명이 보존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데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성주 참외는 먹지 말라. 왜? 사드의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썩었다. 그걸 먹게 되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성주 참외는 먹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들만 기억에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꿋꿋하게 그 지역민들이 지키고 오늘의 어떤 농수산의 특화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참외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애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그 준비해 오시고 또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못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예.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 어떤 그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 이 괴담은 진짜 괴담이다.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우리 대담은 정리할까요? 네. 교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외 하면은 인터넷 검색 그리고 뭐 직거래 성주 참외입니다. 그 생산량이 약 18만 톤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주에서 그 1억 원 넘는 농가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 그 성주 참외가 썩는다고 했지만 성주 참외 농가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도 더 증가됐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 앞에서 저는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중요하지 북한한테 핵폐기 포기하라 핵개발 그 중국한테 왜 내정 간섭하느냐 하지 못하는 그 195개 대한민국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국민을 어느 나라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성주 참외 확실하게 하나 사가지고 한번 이게 성주 참외입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상 괴담에 속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드가 무엇이다. 사드가 이런 장비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드 괴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특히 성주 참외 농사를 지어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뒷받침해 주던 그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 정치인들은 성주 군민들한테 그 농사를 짓는 그분들한테 가서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동안에 드린 말씀 잘못됐고 용서해달라. 다시는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로 가서 사과를 하고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시작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드리는 저도 더 모르고 우리 김 의원님은 해병대 장병으로서 연평도 최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키던 마음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인가 그런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좀 가라앉으셨던 거죠? 그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단국대학교 전 그 부총장님이신 지금 최종진 교수님께서 이 단소리 쓴소리 방송을 그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저도 대중교통, 저도 버스 타고 그 태안 안면도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2시간 50분 가량 걸립니다. 근데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중교통도 이용해 주셔야만이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국가의 기관 그 산업이 잘 이끌어져 감을 말씀드리고요. 꼭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단소리 쓴소리 구독 좋아요 그 누구 그 이상한 사람 20만 명 그 아주 구독자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우리 보수도 좀 한번 뭉쳐서 이렇게 충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단소리 쓴소리 우리 충심포럼 우리 최종진 우리 단대 전 부총장님 운영하는 이 방송 좀 저희는 20만 명은 아니어도 바로 요거 끝나고 한 1000명 구독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 의원님 어려운 말씀 해 주시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뭉치면 삽니다. 충심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에 구독해 주시고 지금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그 지금 한 10회 방송을 준비하고 지금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질문을 드리는 이걸 운영하는 제가 너무 아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질문을 서투르게 드려서 또 질문에 답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아니면 자주 이 혼선이 가시고 힘들어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저한테 어떤 그 문제가 있고 또 아직 제반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있던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조금 더 세련되고 숙달될 때까지 잘 참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주제 사드 괴담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 김용필 전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대담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격려와 좋은 말씀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용필 의원님 먼 거리 와주셔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